네, 임대영 교사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찍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홍보 목적으로 제 행정사 업무를 홍보하려고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유튜브 찍는다고 해서 행정사 업무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간단한 정도의 저희가 정보성 멘트라든가 이런 걸 드린다고 해도 아시잖아요. 요즘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다 AI로 검색하지 행정사 유튜브를 검색하는 일 없습니다. 블로그도 검색을 잘 안 하는데 굳이 긴 이 영상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떤 나를 컨텐츠화해서 내가 유튜버로서 활동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단순 정보성 전달 유튜브는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환상은 어느 정도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효과는 가성비 정말 떨어질 거니까요. 제가 시도하지 못하게끔 미리 이렇게 괜히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이거를 홍보 목적으로 생각해서 대단한 나에게 영업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꽤 후회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거의 이제 한 8개월 됐나요? 전에 AI와 이제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잊고 있었는데 한 2주 전이었나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지금 7개월나 8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동일하냐, 그 생각이 동일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워낙에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이 다르고 뉴스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한 달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데 몇 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행정사를 시작했던 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5년차, 6년차 정도인데, 그때만 해도 이 오픈 AI라는 게 없었고 한데, 지금 벌써 이 5년이라는 시간 만에 완전히 시장이 바뀌고 있고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게,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인간이 두뇌로 하는 이게 이렇게 빨리 대체될 줄 몰랐다. 어떻게 육체 노동이 더 오래 살아남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바뀌었죠. 예.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것도 예상을 또 뒤엎고 있죠. 지금 벌써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육체 노동으로 하는 그런 업무들도 로봇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들이 충돌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두뇌로 하는 이런 영역들만 대체가 되고 육체적인 거는 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또 그 부분도 너무 단순한 것들은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상이 금방금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예측해서 뭔가 답을 드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영상 찾아보시면 일론 머스크도 미래에는 이렇다 이런 영상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드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도 그게 정말 다 정답일까라는 리스크가 들고 의문이 들고, 그리고 실제 일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해요. 몇 년 정도까지는 내가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론이 길었는데 이 정도에서 선에서는 저도 느끼고 있다. 제 실무에 있는, 현장에 있는 행정사로서 이 정도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제 영상을 많이 보실지, 새롭게 행정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거나 공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AI가 행정사에게 위협이냐? 네, 위협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제 주변 행정사님들과 대화를 해도 많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고, 조만간 더 빠르게 더 대체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계사 분들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됐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도 그 회계사님들께서 수습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 수습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왜? AI 영향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행정사가 AI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없죠. 정말 받고 저도 여러 가지 업무 분야를 하지만 특정 분야들은
아예 이제는 연락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 부분, 시장성이 없어진 부분이죠.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영향이 있는데 이거랑 맞물려서 지금 행정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뭐 모든 게 하기 나름이고 자격증이 뭘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이거는 이미 뭐 제가 10년 전에 행정사 영상을 찍었더라도 같은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원초적이고 아예 근원적인 위협 상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정말 대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의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정말 늘어났어요. 여기서 단순히 그 자격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계엄률이, 행정사로서 이제 업무를 실제로 하는 그 계엄률이 늘어났다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 공무원 출신 분들이 많았죠. 그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자격증을 이제 2차 면제로 받으셨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에 이제 어려워진 시험 난이도를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다 더 개업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업무에 대한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어서 실제 업무에 뛰어들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개업률이 정말 말도 못하게 늘어났죠. 근데 저희 주변 행정사님이 다 그 얘기하세요. 예전에 이 건물에 행정사 사무소가 하나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 그 세무서 앞에 가시면 세무사 사무실 쫙 있지 않나요? 건물 앞에. 그리고 법원 앞에 가시면 로펌들 혹은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든 쫙 건물에 층층층마다 있잖아요. 지금 행정사가 그래요. 행정사가 그렇습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AI 대체 부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검색해오는 루트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영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이버 열심히 쓰면 정보 찾다가 뭐 니즈가 있으면 전화가 온다, 이거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자체로 어떤 정보 검색하는 게 너무 많이 줄었죠. 네,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네이버라는 이 정보 수집 이 플랫폼이 없어지면 혹은 이게 약화되면 다음은 뭘까라는 걱정을 했던 게 맞는데, 이제 정말 현실화되고 있고 AI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유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은 위협 요소가 되고 있고, 거기서 또 변화하는 분들이 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안 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고민은 늘 하고 있고 이 고민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지금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사가 예전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자격이다. 시험 난이도나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성비라는 게 꼭 쉬웠다, 쉬운 거 대비 좋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그보다 더 상회하는 어떤 아웃풋이 있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간 그 가성비의 시절이 좀 지나고 있어요.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성비 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 난이도도 너무 올라갔고 합격률 이번에 15회였나요? 그 시험 검색해 보시면 정말 난이도, 그러니까 합격률이죠.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 대비 과거에 소위 꽃가마 타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행정사가 정말 어떤 그 초기 단계, 아직 행정사라는 자격이 유입이 적고 해서 그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몇 년 전의 영상들을 찾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되게 희망찬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 년 사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초반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현재는 소개로 들어오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화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사무직들도, 사무 업무도 단순히 하나를 대행하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님들 중에서 이제 블로그 대행 업체에
어떤 영업을 맡기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있으셨을 텐데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내보고 혹은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 확신하는데 블로그 대행 업체들 거의 다 지금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로그 글 한 개 몇 개 써주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 오픈 AI, 챗 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그냥 몇 개 입력하면 쭈루루 써주는데 굳이 그걸 블로그 대행 업체에게 비용을 아낄 필요가 없죠. 그것과 유사하게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대체가 이미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만약 하셨던 행정사님들은 분명히 타격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가 나갈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AI 하나가 아예 그냥 완벽하게 업무 숙달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업무 숙달이 되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업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AI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이 직원들을 여러 명 쓰는 내가 관리자다, 사업주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어떤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리자,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 너무 AI에게 맡기지 말고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경험도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에서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회 경험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 생각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내가 관리자로서의 이제 역할, AI라는 여러 직원들을 부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는 저는 꼭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행정사님들 혹은 다른 자격사님들과도 여러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제가 어떻게 알겠냐마는 현실적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정말 과거보다 더 많이 그런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릴 것이다 라고 해서 행정사라는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시대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쉬는 시간에 이거를 보셔서 더 안 좋으시려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초로 이 영상을 찍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 그 질문이었잖아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AI에 대한 AI와 행정사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부서가 좀 없었지만 이것저것 한번 제 생각을 남겨봤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계시는 수험생, 행정사님들 혹은 다른 자격사님들이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